역학 시스템은 재밌습니다. 이거 지구가 좀 지겨웠죠? 역학 시스템 재밌으니까 보자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그래프 해석하는 거 좀 할 거예요. 화장실. 기다려주세요. 빨리 할 거야. 이체입니다. 세 번째 봐봐요. 시험 범위가 요 한 번이 끝이야 이제. 아까 나눠준 프린트랑 이거 원래 같이 있어야 되는데 프린트랑 이게 답니다. 시험 범위. 이거 우리 최대한 빨리 끝내고 문제 좀 많이 풀어봅시다. 이것도 좀 어렵거든? 지금까지 어려운 게 없었잖아. 좀 어려워요. 6페이지 피세요. 우리 6페이지 문제입니다. 6페이지. 재미없냐? 재밌나? 거짓말을 하고 진심을 담아서. 자꾸 재밌다고 해야지 재밌었지, 그치? 기다리자고. 3분 쉬세요, 3분. 10분에 시작할게요. 그러지 말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 그래서 너네들 이 나라가 너네들을 과대평가해서 중학교 때 한번 배웠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야. 요즘 교과서가 다 그딴 식이다. 옛날에 배웠던 걸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 교과서가 작성이 돼요. 근데 지금 그걸 하도 보잖아. 그쵸? 그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짜. 우리 6페이지 펴보세요. 바로 하자. 6페이지. 펴봐 빨리. 새로운 주제 안 받아줘? 이렇게 6페이지. 그리면 안 되네. 뭐야? 페이지. 그래프 해석하는 거 좀 합시다.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여기 A라는 위치가 있고요. 여기 B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애가 이렇게 움직여서 갔어. 일단 이동한 거리는 얘가 실제로 간 요 거리의 총합이 이동 거리겠지? 얘들아, 진짜로 이동한 거리는 그냥 진짜로 이동한 거리들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 얘가 움직인 이렇게 꼬불탕이 움직였잖아. 이 꼬불탕이 움직인 이 거리 전체가 이동 거리겠지. 맞죠? 맞아? 근데 변이라는 것도 있어요. 변이는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결과만 가지고 노출해야 되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얘가 좀 있으면 여기가 있죠? 그러면 이놈의 위치가 A였다가 B가 됐잖아. 이 위치가 변한 양을 변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어떻게 나타내? 직선거리로 나타내요. 위치 변화량은. 왜냐면 생각을 해봐. 변화량이 이게 뭐에 출입한다고? 위치 변화량이 출입하는데 이 변화량이란 말이 뭐냐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거예요. 어제 내가 몸무게를 쟀더니만 50kg였는데 오늘 쟀더니 60kg야. 그럼 내 몸무게 변화량은 10kg죠. 나중에서 처음 빼니까. 마찬가지라고 위치의 변화량도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를 갖다 한정을 해보면 여기 있던 놈이 여기 간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처음 위치는 0이고 나중 위치는 6m네. 6이야. 그러면 변이 얼마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니까 6이 되는 거라고. 요 사이 거리가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니?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 변이는
얘는 방향이 없어요. 그냥 간거리의 총합이니까 크기만 가지는 양인데 이 변이는 방향도 얘기해줘야 돼. 방향 어디로 변했는지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A에서 B 방향으로 6m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6m. 알겠니? 변이만 물어보면 변이는 방향과 스피드 다 얘기해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양, 물리에서 다루고 있는 양에는 지금 하는 상태가 물리인데 크기만 가지는 양이 있고 크기와 방향을 다 가지는 양이 있어. 크기만 가지는 양을 유식한 말로 뭐라 해? 이동거리처럼 크기만 가지는 양을 그래, 스칼라라고 말해. 양의 리을이야, 동그라미야. 양이 이렇게 쓰나? 국어 잘하는 사람 스칼라 양이니 양이니 이렇게 써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써야 된다. 스칼라 양 맞죠? 대표적인 예는 뭐 있어? 이동거리 말고 질량.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방향을 붙여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질량이 동쪽으로 20kg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질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동거리가 대표적인 예. 속력이라고 써요. 속력. 빠르기를 나타내는 값이야. 이것도 대표적인 스칼라 아니에요. 방향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야. 됐니? 얼마나 빠른지만 얘기해 줄 거예요. 크기와 방향을 다 가지는 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벡터량이라고 불러요. 벡터량. 대표적인 예로 힘. 힘. 10N의 힘을 가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효과가 다르잖아. 다른 힘이라니까. 맞죠? 크기만 같지. 방향이 다르면 다르지. 방향도 설명해줘야 돼. 힘이 10N 가해줬다 그러면 방향도 꼭 얘기해줘야 되는 그런 면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범위 있고요. 속도라고 있습니다. 속도. 속도는 속력에다가 방향을 추가한 걸 속도라고 하는 거야. 빠르기에다가 방향까지 같이 얘기해주는 걸 속도라고 한다고. 난 속도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방향도 꼭 얘기해. 이것들을 물어보면 반드시 방향도 같이 얘기해줘야 돼. 근데 이것들의 크기만 물어봐. 예를 들어 속도의 크기만 물어봐. 그러면 속력을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니? 알겠어? 모르겠어도 그냥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좀 좀만 더 봅시다. 속력이 뭐고 속도가 뭔지 한번 봅시다. 이 위치야. 가만. 자, 지금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직선 운동만 나타냅시다.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는 모든 운동은 다 직선 운동이에요. 곡선 운동은 못 그립니다. 그럼 이쪽이 시간이야, 시간. 이쪽은 위치고. 그럼 여기 있던 놈이 일로 갈 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갔어. 그걸 어떻게 나타내? 시간에 대해서. 물론 나타낼 수 있어요. 3차원으로 하면 돼.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시간축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뱀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지? 그럼 곡선은 물투에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쫙 눌러가지고 시간 옆에다 적어놔. 공중에 뜬 것처럼 해석할 수 있게. 근데 우리 통합과학이랑 물리원에서는 직선 운동만 나타낸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이렇게 그렸을 그림을. 그럼 너네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냐면 얘가 어떻게 움직였어?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해. 맞아?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그러면 자, 그래프 알아야 돼. 시험에 나옵니다. 이상하게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인데 그래프가 나와요, 시험에. 봐봐.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꼬불탄에 간 거니? 아니에요. 아까 내가 무슨 운동을 나타낸다고? 직선 운동. 이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만 나타내는 거라고. 맞아? 꼬불탄에 간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야?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안 가고 그 다음은 좀 많이 가고 그 다음은
됐다 많이 갔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갔다는 뜻인 거야.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많다는 뜻이라고. 맞니? 내가 만약 이렇게 그렸어. 이동거리 얼마니? 그랬더니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씨발, 이 거리를 어떻게 재지? 야, 이 거리를 재는 거니? 내가 이렇게 움직인 거지, 얘가? 야! 이 꼬불타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꼬불타임 움직인 거냐고. 아니죠? 이 어떻게 움직인 거야? 요 시간대까지는 이렇게 갔다가, 요 시간대까지는 다시 왔다가, 요 시간대까지는 다시 간 거죠? 맞아? 맞아? 이 변이 얼마야? 이동거리는 얼마니? 여기서부터 4만큼 갔다가 3만큼 갔다가 다시 3만큼 갔으니까 총 이동거리 얼마? 10m죠? 맞아? 10m. 변이는 중간에 어떻게 옮겼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 변이는 처음이랑 나중만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디 있었어 얘가? 여기 있다가 나중에 어디니? 왔다 갔다 와. 내가 여기다가 왔다 갔다 와가지고 어디니? 나중에는 여기 있죠? 맞아? 이게 처음 위치 나중 위치니까 요 거리가 뭐야 이게? 이게 변이가 되는 거야. 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얼마? 플러스 4가 써요. 그쵸? 방향을 꼭 써줘야 돼. 변이는 왜냐면 1쪽부터 6쪽까지의 변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그래. 여기 있다가 여기 갔으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 갔으니까 마이너스 3인 거라고. 맞아? 변이랑 이동거리 구분할 수 있겠어? 그럴 수 있는 거 맞죠? 이게 시작이야. 변이랑 이동거리 그래프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맞지? 다행이잖아. 꼬불꼬불이 안 돼서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속력이랑 속도를 볼 건데 이거 보자면 파라레이잖아. 봐봐. A랑 B가 있어요. 누가 더 빨라?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누가 더 빨라? 아니, 둘 다 2초 동안에 얘는 2m 가고요. 얘는 6m 갔어. 당연히 누가 더 빨라? A가 더 빠르죠. 맞아?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2m 갔고 얘는 6m 갔다고.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를 속력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얘 같은 시간 동안 봐봐. 2초 동안에 몇 m 갔어? 2m 갔지? 그럼 B의 속력 얼마예요? 물어보면 시간당 뭐 해주는데 이 동안 거리 해주는데요. 얼마? 얼마? 2 봐봐 1m per sec라고 씁니다. 쓸 때 이게 무슨 의미야? 1초마다 1m씩 갔다는 뜻이에요. 아니? 얘는 속력 얼마? 2초 동안에 몇 미터가? 6m 갔죠? 그래서 얼마 속력? 3m per sec라고. 1초에 3m, 1초에 1m 갔다고. 얘가 훨씬 빠르죠. 됐지? 그래서 속력을 뭐라고 하냐면 단위 시간 동안, 이게 1이라는 뜻이야. 1초 동안 단위 시간이라고 해요. 이 동안 거리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합니다. 됐니? 어? 야, 근데 이 새끼가 직선운동에서는 이동거리랑 변이랑 방향이 안 바뀌면 항상 같아요. 안 그러냐? 내가 봐봐. 야,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는데 직선으로 갈 거야. 이렇게 가면 이동거리랑 변이랑 어때? 같지 당연히. 언제 달라지냐면 이럴 때만 달라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이동거리랑 변이랑 다르지.
앞으로만 가면 이동거리랑 변이 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요게 다 이동거리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변이라고 해도 된다고. 맞아? 다시 방향을 붙여줘야지. 그래서 속도는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변이를 속도라고 하거든. 그럼 얼마야? 얘는 B는 1초, 2초 동안에 변이 얼마? 플러스 2m죠. 맞아? 따라서 속도 얼마? 플러스 1m per 세크가 속도인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속력에다가 방향만 붙이면 속도가 된다고. 맞아? B도 A도 마찬가지. 플러스 3m per 세크겠지. 야, 아유. 목 아파 죽겠네. 소리 하고 들었더니. 중요한 거에서 그래요. 속력이랑 속도 구분 가니? 어? 아니, 이게 뒤로 가면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쵸? 아, 근데 선생님이 뒤로 갔어. 잘 봐. 선생님, 봐봐. 선생님이 이쪽으로 갔어. 위치고. 아, 이거 될까? 이게 A고요. 얘 B야. 둘 다 4초 동안에 8m 갔어. 야, A랑 B 중에 누가 더 이동거리가 클까? A랑 B 중에 누가 더 이동거리가 커요? 야, A랑 B 중에 누가 더 이동거리 크니? 응? 오씨. 이렇게 간다는 생각을 버렸지, 이제? 너네 이거 얘기하면 너 이 새끼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동거리 더 크다고 그래. 아니라고. 이동거리 같아요. 뒤로 가지 않는 이상 이동거리는 같은 8m 같으니까 같다고. 변이랑. 그쵸? 맞아?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물어봐요. 얘의 속도 얼마니? 얘 속도. 아니면 속력이라도 되죠? 얘 속력 얼마야? 얘 속력 2m per 세크거든. 1초 2m 시간이? 볼래? 야, 요만큼밖에 안 간 거 안 보여? 1초 동안에? 야, 이 속력 얼마야, 그러면? 에이, 쌍 그래야 된다고? 왜? 아니, 속력이 지금 일정하냐? 점점 빨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속력을 물어보면, 이 무슨, 야, 속력이 빨라지는 속력을 물어보면 도대체 어디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지. 얘 속력이 뭐예요? 물어보면. 계속 변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뭔 말인지 알아? 얘 속력이 변하는 거라고. 맞아? 쟤는 안 변해요. 그게 속력을 얘기할 수 있어. 매번 기울기가 똑같잖아. 이 기울기가 속도인데. 맞지? 얘는 변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아까? 2m per sec라고 그랬지? 이건 뭐니?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 사람을 완전 무시한 거죠? 점점점 빨라지게 운동했는데 그런 거 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 있던 놈이 여기 갔어. 몇 초 만에? 4초 만에. 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퉁친 거잖아. 이런 속력을 뭐라고 하냐면 중요합니다.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야. 평균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결과가 결과만 보고 대상을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면 얼마의 속력인지를 갖다가 생각해서 만든 게 평균 속력의 뜻이에요. 이 결과가 얼마야? 4초 동안 몇 미터가? 8m 가는 게 결과지. 이것만 가지고 중간에 이 새끼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다 무시하고 4초 동안에 8m 가니까 얘는 그냥 1초당 2m씩 갔다고 하면 되겠네. 그게 평균 속력의 뜻이라고.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냥 결과 무시하고 중간 과정 무시하고 총 시간분에 뭐 해준대? 총 이동 거리를 주면 돼요. 아니? 이렇게 앞으로 가면 평균 속도도 같겠지?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겠어? 당연히 총 시간분에 뭐 총 거리로 구하는 거 같을 거 아니야. 방향만 있고 그치? 맞아? 근데 언제 달라질까? 이때는 달라져요. 잘 봐.
4초 동안에 속도 물어보면 쌍둥각, 속력 속도 물어보면 돼, 안 돼? 얘 속력이 속도가 얼마예요? 물어보면 돼, 안 돼? 진짜 계속 변하지. 심지어 뒤로 가는데, 그쵸? 매번 달라지는 거 아니야, 속도가. 야, 앞으로 갈 때랑 뒤로 갈 때랑 속도는 부호 자체가 달라요. 속도 물어보면 안 된다. 뭘 물어볼까?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을 물어본다니까? 이때는 속도랑 속력이랑 달라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그치?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 4초 동안에 총 변이가 얼마야? 여기 있던 게 여기 갔으니까 8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이게 평균 속도라고. 평균 속력은 아까 몇 미터 갔니? 8, 6, 6이니까 얼마? 다 더하면 20m. 몇 초 동안? 그래서 얼마? 완전 다르잖아. 그쵸? 시간이 길어지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새끼들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평균 속력이 훨씬 높아요. 평균 속도보다. 됐지?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알겠어? 뭔지? 어? 요거는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다? 요 기울기. 맞죠? 총 돌리는 시간분의 총 변이니까. 아니? 어? 알겠어요? 위치 그래프 끝났는데, 얘들아, 위치 그래프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걔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래프야. 제일 좋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서 땅 등장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다고. 맞죠?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도 알 수 있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빠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 기울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걔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려줘요. 다시 말하면 속력 또는 뭘 알려줘? 속도를 알려준다고. 알겠니? 어? 완전 중요한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끝냈어야 되는데 얘는 속도가 변하죠. 그러면 사람의 호기심이란 끝이 없어서 속도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니? 이렇게 속도가 어차피 8m 가는데 이렇게 변하는 애가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애가 좀 다르잖아. 뭐가 다를까?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다르죠?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큼 변해? 요 정도 속도였으면 평균 속도가 얘는 평균 속도 이만큼이니까 얘가 속도가 훨씬 더 많이 변하지. 속도 변화 정도 알고 싶잖아. 이 속도 변화 정도를 갖다가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프를 동그려요. 무슨 그래프를 그리냐면 뭐라고 싶다고 지금? 속도 변화 정도. 이거 뭐라고 할까? 그래 이게 가속도야. 속도가 얼마나 잘 변하는지.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많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맞아? 가속도가 작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조금 변한다는 뜻이야. 뭘 그려봐야 돼? 속도 그래프 그려봐야지 솔직히. 안 그러냐? 이게 A고 이게 B야. 얘들아 이게 속도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빠르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거지. 맞아? 맞냐? A랑 B 중에 누가 속도가 잘 변해? 우리 딸도 알아야죠. 누가 속도가 더 많이 변하지? 누가 더 잘 변해? A가 더 잘 변하지.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속도가 이만큼 변하고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 변했는데 이게 훨씬 더 많이 변하지. 마찬가지로 변화되는 정도는 기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위치가 누가 더 잘 변해? 그게 뭐야? 속력 아니야? 이게 속도라고 속도. 이거는 무슨 그래프? 위치가 얼마나 잘 변하는지니까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로 속도를 그렸습니다. 속도 안 했잖아. 맞죠? 봐봐, 얘들아. 기울기라는 게 너네가 함수를 왜 배우니? 기울기가 x에 대한 y의 변화 정도 아니야?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기울기가 이게 속도에 해당되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면 난 이걸 못 외우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단위를 잘 봐요. 봐봐. 얘는 단위가 미터겠지. 얘는 단위가 뭐야? 세크지. 그러면 기울기니까 세크분의 미터잖아. 이게 뭐에 단위야? 당연히 속도에 단위잖아. 그럼 기울기가 속도인 거 맞다고. 알겠니? 얘도 봐봐. 얘. 가속도는 속도가 변화되는 정도니까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 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 야, 우리 집에 애들도 혹시 우리 집에 성적 변화 정도 궁금하잖아? 너네들의 성적 변화 정도. 그럼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될까? 가로축에다 성적을 써야겠지. 그치? 여기 시간. 그럼 이거 성적 변화 정도는 뭐야? 기울기가. 맞아? 응? 그러니까 세로축의 변화 정도가 기울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 정도인 가속도가 이 기울기라고. 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가속도가. 단위 볼까? 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고 시간은 세크니까 기울기가 뭘 뜻해? 미터 퍼 세크의 세크죠? 밑에 세크가 두 개 있으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씁니다. 의미하는 바가 뭐야? 4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뭔 뜻이야? 뭔 뜻? 1초 동안에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가 40 변한다는 뜻이야. 됐니? 빨라진다는 얘기야? 늘어진다는 얘기야? 응? 빨라진다는 얘기니? 늘어진다는 얘기니? 가속도가 4m/s의 제곱이야. 빨라진다는 얘기야? 늘어진다는 얘기야? 어? 저거는 뭐고? 봐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초에 플러스 방향으로 4 변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뒤로 가고 있었어 내가. 이쪽으로 내가 6m/s의 속도로 뒤로 가고 있었어. 이키냐? 뒤로 가고 있었어. 1초 지나면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큼 변해? 4m/s만큼 변할 테니까 속도가 얼마가 되니? 2m/s가 된다고. 이게 더 빨라? 이게 더 빨라? 당연히 이게 더 빠르지. 아니 이거 마이너스는 단양 아니야 단양. 맞아? 봐봐 느려지잖아. 어떨 때 느려져 보니까 속도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이 다르면 느려지네. 같을 때 빨라지는 거고. 지금 엄청 중요한 거 있어요. 그치? 가속도는 있잖아. 속도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속도랑 비교해봐야지만 알 수 있다고. 내가 앞으로 가는데 가속도도 플러스 방향이면 빨라지겠지 당연히. 근데 앞으로 가는데 가속도가 뒤쪽으로 생기면 느려진다는 뜻인 거라고. 뒤로 가는데 뒤로 생기면 그건 빨라진다는 뜻이야. 아니? 됐어? 그래서 이제 그래프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다 했습니다. 지금 정리해볼까? 이 정도, 속도 변화 정도랑 위치 변화 정도를 왜 알려고 할까 사람들이? 정리. 무슨 그래프? 위치 그래프에서 예고 기울기를 뜻합니다. 맞죠? 맞아? 가속도. 이는 무슨 그래프? 속도 그래프에서 예고 기울기를 뜻해요. 맞니? 맞아? 이거 왜 알려줘? 속도가 예를 들어서 2m/s래. 가속도는 2m/s 제곱이래. 그거 왜 알려줄까?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의 변화 정도가 하루에 어제 몇 킬로였지나? 50인데 오늘 60이 됐죠? 이게 내 몸무게 변화 정도야. 그러면 한숨이 나오죠? 열흘 지났어. 몸무게 얼마큼 변화할까? 100kg. 그거 알려주는 거야. 지금 1초마다 위치가 20 변한대죠? 맞아? 10초 지났어. 그럼 이 새끼는 얼마큼 위치가 변할까? 20m. 그거 알려주려고. 이 변화 정도는 우리한테 왜 알려주냐면 시간이 얼마 지났을 때 변화량이 얼마인지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걸 갖다 생각한 거라고. 여기다가 뭘 곱하면 시간을 곱하면 뭐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뭘 할 수 있어? 변이를 알 수 있다고. 변이. 물론 앞으로만 가면 이동거리라고 해도 돼요. 어? 야, 여기다가 시간 곱하면 뭘 할 수 있어? 얘들아, 이해가 보자. 가속도에다 시간 곱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속도 변화량을 알 수 있겠지. 이게 속도 변화 정도니까. 맞아? 얘들아, 정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변화 정도에다 시간을 곱하면 변화량을 알 수 있다니까? 내 몸무게 변화 정도에다 시간 곱하면 몸무게 변화량을 알 수 있어요. 여기다 시간 곱하면 뭘 할 수 있다고? 양을 알 수 있겠지. 맞아? 어? 근데 짜증나게 속도가 이러면 되게 쉽거든? 속도가 2m/s를 일정해요. 그러면 1초, 2초, 3초, 4초 지났어. 그러면 내 위치 변화랑 변이 얼마일까? 변이 얼마예요? 위치는 알아요? 변이 얼마야? 이동거리 얼마야? 이동거리랑 변이 똑같겠지. 앞으로만 가잖아. 맞죠? 이동거리 변이 얼마야? 4초일 때. 아니, 어려운 질문한 게 아닌데. 야, 1초일 때 20변에 4초 지나면 몇 미터 변하냐고. 8m. 맞죠? 다소, 난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다 알겠어? 시간 곱하면 된다니까. 이 면적이 결국 뭐인데 4초에다가 이걸 곱한 거니까 이게 별이를 곱한다니까. 알겠니? 근데 잘 봐. 그지처럼 봐봐. 속도가 이렇게 되네. 처음에 0이었다가 4초가 딱 됐을 때 2가 됐어. 그럼 이동거리 얼마야? 이것도 이 면적 구하면 됩니다. 이 면적이라는 게 뭘 뜻하냐면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곱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속도가 변할 때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면적을 구하면 돼. 얼마니 이 면적? 4m죠? 이런 변이가 얼마? 4인 거야. 됐니? 이걸 외울 필요 없다고. 이게 미터 퍼 세크고 얘가 세크니까 두 개 곱하면 미터 나오잖아. 이 면적이라는 게 두 개의 곱을 의미하는 거라고. 아니? 이걸 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지금 가속도 그래프는 우리가 머리들 지적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직선 운동만 다녔지? 그런 것처럼 가속도는 일정한 것만 나와. 맨날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아요, 가속도는. 그럼 얘는 굳이 그래프로 해서 면적 구할 필요 없지? 그냥 곱해주면 되잖아, 시간만. 그쵸? 이게 속도 변화라는 게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솔직히. 가속도에다 시간 곱한 거니까. 어? 당연한 거야, 이거. 이게 문제지. 이거 있잖아, 변하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다 끝냈네요. 봐봐, 이제 6페이지. 이걸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한 걸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맞아? 기억나?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네? 중학교 이런 거 했던 거 같아? 오씨. 보자, 그러면. 야, 이 세상에 운동은 딱 두 가지인데. 무슨 운동이 있을까? 두 개로, 이 세상에 사람 딱 두 종류죠? 무슨 사람? 무슨 사람? 딱 두 종류를 구분한다면 남자, 여자 아니면 과학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운동도 딱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와 뭘로?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는 놈과 빠르기가 일정하지 않은 놈. 맞죠? 맞잖아. 움직일 때 일정한 빠르기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놈과 속력이 막 변하는 놈.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속력이 일정한 놈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거기 써있네. 등속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직선만 한다 그랬지? 방향은 계속 일정해야 돼.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됐니? 만약에 속력이 일정한데 방향이 변하는 새끼들이 있을 수 있겠지. 대표적인 게 등속인데 뱅글뱅글 도는 원운동이 있습니다. 얘는 속력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은 계속 바뀌는 운동이야. 그쵸? 맞아? 안 돼요. 보자, 거기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 와,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쉽겠네. 세로축이 이동거리. 위치라고 해도 돼요. 변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 얘가 지금 뒤로 간 적 있니? 없죠? 솔직히 모르겠다. 이동거리에서 뒤로 간 것도 이렇게 그리는데 안 그러냐? 이동거리 그래프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뒤로 가도 이렇게 그래요. 이것도 봐봐. 여기 약간 문제가 이상한데? 이 위치야. 이게 그랬어. 봐봐. 이 이동거리 그래프로 바꿔봐라 그러면 이건 똑같은 거 어차피 앞으로 가서 그렇지? 이렇게 그려야겠지? 맞잖아. 뒤로 가도 이동거리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세로축이 솔직히 이동거리면 안 돼요. 위치가 어쨌든 직선 운동이랑 앞으로만 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기울기가 뭘 뜻한다? 기울기가 뭘 뜻하니?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만 갔기 때문에 속도라고 해도 돼요. 솔직히. 맞아? 옆에 거 봐봐. 속력이 지금 일정하니까 면적은 거의 다 시간 곱한 거니까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의미하겠네. 아니? 어려운 이거? 밑에 봐봐 이제. 속력이 변하는 운동인데 너네들의 지적 수준을 고려해서 속력이 어떻게 변한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력 변화 정도가 일정한 속력 변화만 배워. 가속도가 일정한 속력 변화만 배운다고. 무슨 얘기야? 1초마다 속력이 똑같이 변하는 운동만 한다고. 이걸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림 봐봐.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직선이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게 있잖아. 처음 속도가 속력이 이거였는데 1초 지나면 속력이 이만큼이라고, 또 1초 지나면 속력이 이만큼이라고 똑같은 변화지 계속.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요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맞니? 만약에 점점 빨라지는 속력이 변하는데 점점 많이 변하는 운동은 어떻게 그래야 돼? 안 나오지만 어떻게 그래야 돼? 이렇게 그려야죠. 그치? 처음에 속력이 이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 속력이 이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 속력이 이만큼 증가하고. 안 배웁니다. 가운데 또 기울기가 뭐라고?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맞니? 밑줄 쳐. 완전 중요한 그래프예요. 속력 시간 그래프. 기울기가 뭐라고? 밑줄이 앉아 써놔.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 이렇게 놓고 가속도 이렇게 써놔. 요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 야 이거 여기도 있으려나? 봐봐. 지금 이렇게 그렸죠? 알 봐봐. 이렇게 그렸지 지금. 가속도가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니?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는 범사를 얘기하는 건데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쵸? 기울기 가속도는 일정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뭘 뜻한다고? 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 안 외우지 역시? 뭘 가속도야 속도 그래프인데 위치 변화 정도에다 시간 곱한 거잖아. 뭐 그래 얘들아 이 면적이 뭘 뜻한다고? 써라. 너리 뭐 가로치고 이런 거랬어. 써라. 빨리. 면적이 뭘 뜻한다고? 이동거리 변화. 됐니?
위치 그래프로 보면 옆에 그림이 나와요. 처음에는 요만큼 들어가겠지? 봐봐. 처음에는 요 면적만큼 들어가겠지? 너 처음에는 요만큼 이동이야. 그 다음에 똑같은 시간 동안에는 요만큼 들어가니까 좀 많이 더 많이 이동하지? 요거보다 이동거리가 더 많아야 돼. 그 다음은 더 많이 이동하죠? 어떻게 그러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겠네. 맞니? 이게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야, 당연히. 맞아? 이해했니? 밑에 거 한번 해봐라. 예, 거기 저를 봐봐. 나 봐봐. 딱 찾아. 봐봐. 봐봐, 나 봐봐. 8이네, 씨. 나 봐봐. 여기 얼마야? 10. 봐봐, 얘들아. 야, 이때 0초부터 3초까지 앞으로 가지고 봐. 0초부터 3초까지 앞으로 가니 뒤로 가니? 당연하죠. 플러스 얼마니까 똑같아, 그치? 야, 질문 3초부터 6초까지는 앞으로 가니 뒤로 가니 정지해 있니? 어? 속도가 계속 10인 거니까 앞으로만 계속 가지. 정지해 있다고 하면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 앞으로 가니 뒤로 가니? 뒤로 갔다고 하면 안 돼. 안 돼요. 계속 플러스잖아, 속도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가는 거지. 이때는 몇 미터가? 3초까지 몇 미터? 면적 분해하죠? 얼마? 15m 맞죠? 그 다음 몇 미터? 그 다음 몇 미터? 봐봐, 늘어지면서 앞으로 가는 거야. 몇 미터? 10. 아니야? 그럼 질문. 소문제 나와요. 얘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얘 평균 속도랑 평균 속도랑 같을까 다를까? 왜 달라? 씨, 계속 앞으로 가는데 한 번에 뒤로 갔어? 계속 앞으로만 가면 내가 갔다 그랬잖아. 평균이랑 같아요. 얼마? 10초. 총 걸린 시간 얼마? 10초. 총 변이는? 70. 따라서 얼마? 7.5m/s가 평균 속도예요. 맞니? 평균 속력 그대로. 알겠어? 얘는 요 속력으로 쭉 갔다고 해도 된다고. 그러면 요 면적부에도 요 면적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게 평균 속도의 뜻이었잖아. 맞아? 이것도 좀 알겠니? 어? 좀 알겠습니다. 얘들아, 요 책의 숙제가 뭐냐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이거 봐. 딱 네 문제만 풀어보면 되는데 그 38페이지 여기 536번부터 해서 539번까지 해당 네 문제죠? 이거 해오면 됩니다. 야씨야 해와야 돼. 까먹지 말고 해봐. 왜냐면 그 그래프가 잔뜩 있잖아. 풀어봐야 돼요. 알겠니? 오늘 숙제 아까 얘기했던 프린트 끝까지 다 해오는 거야. 그거랑 이거 네 문제 한 2시간 걸려요. 외울 거 외우면서 하세요. 아 진짜로 해봐라. 진짜 걱정된다. 중간고사 때 우리 약간 못 보내 다 맞았니? 여봐 못 보내도 있어요. 다 맞았어? 여봐
중간고사 많이 해야죠. 그쵸? 얘들아, 중간고사 때 많이 할 수 있어. 왜? 중간고사보다, 아니, 기말고사 때. 기말고사가 훨씬 더 어려워요, 중간고사보다. 장담하건데 훨씬 어렵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네만 잘 볼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꼭 할 때 해.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 떠나. 잊어버리지 않게 여기 떠가지고 해봐. 알았지?